안녕하세요. 5월 27일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빅터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자주 출연해 주세요. 아, 네, 그럼 제가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간만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화면 살펴보시면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도 0.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5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상승세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데 좀 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시장에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 자체는 일단 상방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기간 조정만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 장세이지만 앞으로 5월 마감은 낙관적으로 마감 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경제 지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근데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게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이제 물가 국내 총생산 GDP라고 또 하죠. 그 대비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개인 지출 및 천연가스 재고 등이 남아 있으니까 시장에 아무래도 낙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낙폭에 대한 추세가 생기면 좀 불안해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네. 주식 이 현물을 들고 있을 때는 우상향할 때는 무조건 기분이 뿌듯합니다. 네. 뭐 달달하다고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추세가 하방일 때는 또 매도 추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 상품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브리핑해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미증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증시는 상승세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도 5월 마감은 낙관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른 하락장에서도 우리 빅터님과 함께 파생을 겸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제 아니, 저 일단 5월이 벌써 네. 끝나가잖아요. 네.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실 테지만 5월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죠? 맞아요. 네, 요즘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마지막 주 목요일 밤인데 어디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네. MC님은 또 가족분들이랑 혹은 뭐 이성 친구들이나 친구들끼리 뭐 어디 놀러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가야 되나 고민하고는 있어요. 맞아요. 놀러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도 아직 못 다녔죠. 저는 네. 이번 달 방송 데뷔 준비하느라 열심히 일만 했고요. 네. 근데 뭐 주말 되면 또 저도 이제 고향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됐어요. 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리고 500명대에서 600명대로 계속 웃도는 그런 확진자가 일일 단위로 나오게 되면서 네. 이 증시의 부담감은 작년에 이미 다 반영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종식의 단계에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 몰라도 국내 소비 심리 그리고 여행에 대한 심리
네. 이런 뭐 카지노 업종들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됐어요. 맞아요. 선반영이 됐어요. 경기 네. 사이클 이전보다 오히려 마켓 지수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처럼 미국도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 한번 S&P 시장 지도를 월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와. 월간으로 된 차트고요. 한번 크게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 네, 초록색이랑 네, 맞아요. 빨간색이 있네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셔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종목들인가요? 네, 이제 S&P는 이제 보통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일반 이제 굴뚝주라고도 하죠. 그런 건설업이나 뭐 원자재에 대한 종목들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모멘텀이 되게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하락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정반대네요. 네, 동양과 서양은 반대로 네. 이렇게 색깔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문화 차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기술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월간인데도 양전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술주에 네.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나요? 네. 네.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네. 은행 업종이나 네. 이런 보험 업종들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 경기 방어주라고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과 또 헬스케어주들 보시면은 월간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오. 내고 있어요. 네.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빅테크 기업인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또 선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분쟁이 많아요. SNS에 독과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하려는 그림이 강하다.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하락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가상화폐와 연관돼서 급락세를 많이 맞은, 보이고 있죠. 예, 네. 뭐 공매도 쇼플로어라고도 하는데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테슬라 밑에 보시면 이 초록색이 표현은 안 되는데 이 포드예요, 포드. 예, 포드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는 대형 투자 자산 운용사가 네. 이 포드에 대한 F 시리즈 차량을 탄 이후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약 40% 2030년까지 제가 예상했던 건 한 2045년 정도였었는데 2030년까지 단축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생산을 40%까지 총 늘려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호실적 속에 상승을 했었고요. 그 기타 여타 이제 소비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너지주 그리고 소비재주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상승 마감했다. 여기 뭐 음식 업종도 그렇고 기호식품인 담배 업종도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무리를 짓자면 여기 산업 이제 기술 산업들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 업종 이런 원자재와 정유주 에너지에 대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랑도 조금 예, 비슷한 게 시장 많은 것 자체가 같아요. 미국 시장과 네. 우리나라 시장이 동조화되고 있는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한 03년도 때부터 이제 동조화가 됐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지 말고 걱정해 하시지 말고 제가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미 증시에 대해서 아침 일찍 브리핑을 해드려요.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어떤 섹터가 약세를 보였으며 미 증시의 일간 경제 지표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강조를 네. 해드리니까요. 네. 지금 노란톡방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이제 방송 끝나고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실시간 방송 틀어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S&P 500 시장 지도로 미증시 섹터별로 종목 흐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보니까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경기방어주와 헬스케어주들은 강세를 보인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런 미증시 상황 자세하게 정리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건 또 이제 뭔가요? 순환매. 이제 이전에 시장 지도를 보고 나서 순환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제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한국어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 때 제가 경기 사이클, 마켓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환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여기서 방금 이전에 봤던 시장 지도에 맞물리게 보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환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네. 국면이 있고 하락하는 국면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런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추격 매수를 할 것이고 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또 손실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미리 한 사이클 앞당겨서 네. 예측하고 한계 분기를 선점해서 공략을 한다면 음. 더욱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반대로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손실을 내기 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거는 좀 크게 보는 그림이고 보면은 이제 에너지 업종, 뭐 유틸리티 업종, 뭐 소비재들, 뭐 이렇게 헬스케어, 뭐 그다음 제정,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다음 빅테크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한 사이클이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장 안에서도 또 한 개의 업종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수급을 포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또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런 순환매에 대한 그림을 가져왔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되고. 자, 코스피 주가를 보시면 와, 이렇게 오늘 좀- 자료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네. 일반적인 결과론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지나온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맨 위에 있고요. 네. 그 다음 노란색 실선이 나스닥 종합지수.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S&P 500 지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가 네. 그럼 미증시 3대 주요 증시보다도 위에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오. 이 코스피 지수가 네. 생각보다 많이 선방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1년 그래프거든요. 네. 근데 하루하루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제가 맞아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락도 많이 와요.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겠다. 예. 상승할 요인만 있고 하락할 요인은 지금 없다. 만약에 이제 뭐 5월에 뭐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담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실제적인 반영은 일부분만 되고 있어요.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부분 적용이 되고 있고 여전히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보시면은 또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지금 1년 그래프고요. 네. 월봉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자, 이번엔 3등하고 있죠.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다. 네,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 지수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굵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인가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 네. 기술주들이 상당히 낙폭을 많이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근데 이 낙폭이 보일 때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같이 하락합니다. 결국엔 우리 코스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55%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런 개인들이 손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프로그램 매매도 하고 바스켓 매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외인들이 셀링할 때, 그러니까 매도할 때 우리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매도가 되는 격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낙폭은 상당히 좀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시아 증시에 빗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아시아 증시는 보시면 자, 아시아 증시는 우리 대만 가권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요즘에 두각되고 있는 게 이제 대만의 가권 지수인데요. 이제 TSMC 아시죠? 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TSMC와 네. 한국의 삼성전자 이렇게 막상막하다. 나머지 뭐 일본 지수나 저 홍콩 증시는 저 밑에 있어요. 네.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선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단 뭐 정황이 포착되면 저는 노란 톡방에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부로 하락의 징조가 보이니 파세요. 셀링하세요. 매도하세요. 근데 아직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 또 모르죠. 오늘 간밤에 미증시가 어떻게 돼서 내일 아침 당장 팔아야 될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미증시는 제가 책임지고 오. 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든든하네요. 아침 예, 네. 자고 일어나서 그냥 제 노란 톡방만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보시고 시장에 참여하면 되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우리 시장 너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이렇게 빅터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뭐 미증시보다도 선방을 하고 있고 주요 아시아국들 중에서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장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전문가님이 아까 업종 순환매 현상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핫한 업종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 아니죠.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화요일 날 언급드렸던 경제 지표에 대한 결과인데요. 네.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이 두 개인데요. 주택 가격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했어요. 보면은 이제 과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서 08년도에 증시에 이제 모기지 채권이 무너지면서 네. 그런 상황이 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대폭락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은 달라요. 근데 요즘에 이 우려되는 부분이 다시 두각되고 있습니다. 예,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살 수도 없고 너무 또 비싸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예, 그런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S&P 500 지수에 있는 부동산 업종들은 호실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추론해 보자면 리츠, 이제 부동산 리츠 업종이나 이런 것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리츠 업종들을 보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상승을 했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PI 원유 지수하고 EIA라고 원유 재고량에 대한 그런 경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PI 지수를 보시면은 API는 미국 석유 협회에서 나오는 재고량이고요. EIA는 에너지 정보국에서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API 재고 증감률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됩니다. EI 지수보다는 API 원유 지수를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정유 업종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재고량은 좀 줄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유 가격,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어가 보기 전에 봤는데 네. 한 65달러까지 지금 시간에 선물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네. 견고하게 65달러, 66달러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지나온 것들은 그렇고 자, 네. 이제 남은 경제 지표가 뭐냐? 네. 이제 국내 총생산과 내구재 수주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건수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일을 안 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계속 재무부에서 현금을 풀어요. 부양책이 또 예, 워낙에 맞아요. 많이 부양책이 지금 공급이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예상치는 하회를 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재고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인소득, 개인지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소비재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심리는 많이 호조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향후 주가 지수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미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많이 흔들다가 뭐 아무래도 종가를 봐야 또 알겠지만 상방을 보면서 월봉 마감을 하지 않을까, 양봉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또 경제 지표들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경제 지표보다는 앞으로 남은 경제 지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분기 GDP 성장률과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등 남은 경제 지표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어디서 보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우리 빅터님이 실시간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호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건 뭔가요? 네, 정말님?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미국 얘기만 좀 하면 그러니까 네. 국내 순환매에 대한 또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네. 자, 5월 달 한 달간의 주간 수익률 상위 지수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로 나누어 봤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첫째 주에는 철강금속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수요로 건설업종, 철강금속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제 원자재에 대한 정유주들도 상승 모멘텀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유주들이 지금 요즘 왜 날뛰고 있냐라고 하신다면 네. 이제 배럴당 30달러의 유가를 형성했을 때 정유주의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네. 미리 이제 선물 지수를 거래를 해서 그 트레이더들은 현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매매를 하는데 배럴당 30달러 했을 때 매집을 이미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재고는 많고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6월달, 7월달 지금 우리 아무래도 주유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도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5월 첫째 주에 이 굴뚝주라고 하는 그런 건설업종과 더불어서 원자재들도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주를 한번 보실게요. 둘째 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종식될 거야라는 그런 강세 속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mRNA 이제 유전자 인체공학적 이전 방식을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네. 했어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위탁 생산은 아니고 이제 완제품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아시아 백신 허브로 지금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노이즈가 있어요. 이런 것도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 기술 이전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호재도 지금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 업종들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좋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또 mRNA에 대한 직접적인 종목에 대해서 아이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도 한번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수익불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란 톡방 들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면 이런 업종들에 대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가격 전략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요거 마무리 짓고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둘째 주에는 제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또 강조를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있어서 섬유 의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제 현금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저금리 대출을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은행도 많이 바빠요, 지금. 저도 좀 전화가 많이 와요. 대출 많이 받으라. 저는 필요 없는데 제 정보가 누출이 되었는지 뭐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요. 마지막 셋째 주 보시면은 이런 필수 소비재들에 대한 또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주 여전하죠. 그리고 뭐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으나 OTT와 이제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먼저 잡아야 할 업종이 뭐냐? 네. 자, 맞아요. 이렇게 상승했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승했던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매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고점이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갈 종목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초 혹은 6월 둘째 주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강세 업종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제 슬슬 분할 매도 하셔라.
그리고 분할 매수해야 될 종목들은 이제 뒤에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이거 놓쳤던 부분, 지금 늦게 방송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또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제가 오늘 방송했던 내용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순환매도 자세하게 흐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순환매 정리해 주셨는데요. 5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굴뚝주라고 불리는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둘째 주에는 mRNA 백신 그런 기대감의 제약주들과 또 소비 심리 확대를 의류주들도 상승을 했었고 또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까지 강세를 보였던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셋째 주에는 엔터주와 OTT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 지금 눈여겨볼 게 아니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정리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당겨올까요? 네. 보시면은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인 잠깐만요. 외인은 팔았습니다. 그죠? 외인은 거래소 금액이 한 2천억 넘게 팔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오늘 기관이 같이 매수세로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시장을 견고하게 받쳐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코스피 월봉이거든요. 코스피 월봉인데 일봉상 보는 것보다 이제 크게 보셔라. 5월 마감을 짓는 한 시점인데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상방 베팅 꼭대기에서 더 이제 매물대를 소화시켜서 3,300선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시장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국내 시장 지도예요. 시장 지도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건설업이나 기계 업종,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등락률을 높여서 보시면 유통업종, 건설업종, 그리고 섬유 의료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네. 고가다 싶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게 맞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조정이 왔던 자동차 업종이나 전장부품 업종,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IT 기술에 대한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시점으로 지금 제 시장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되게 똑똑합니다. 이거를 네. 좀 더 확대는 안 될까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자. 네, 진짜 잘 보입니다. 네, 보여요. 네. 이제 외인들이 어제 오늘 계속 팔았죠. 네. 현물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주식은 계속 던지고 있고 반면에 선물은 어때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예, 있네요.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인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네. 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선물 거래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차익 거래에 대한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면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그냥 기다리잖아요. 하락하면. 네. 상승할 때까지 혹은 내가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선물 지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외국인들이 하락 베팅을 할 때는 같이 매도하고 그리고 상승 베팅할 때는 같이 매수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톡톡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개미라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죠? 앵커님도 스마트 개미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백대님한테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아, 예. 네. 제가 배운다고 하기보다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냥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네.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죠.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은행 업종 그리고 해운 업종들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신 업종들도 이제 좀 차익 매물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 네. 근데 아직 한 3분기까지 실적 주도로 받쳐주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들고 계실 분들은 들고 계시되 이제 조정이 왔던 업종들로 갈아타셔야 된다. 자, 외국인 정보를 보시면 이건 동일해서 이제 좀 패스를 할게요. 근데요, 전문가님. 네. 네네.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보다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이 더 중요한 건가요? 외인들이 일단 네. 우리 코스피 시장을 좀 움켜쥐고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시고 최근에 똑똑하게 네. 매매를 한 게 보였으니까요. 네, 기관들은 이렇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죠. 이제 어. 외인들한테 순매수로 돌아설 때는 같이 매입을 할 때가 있고 네. 아니면 개인한테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관들의 매입 물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기관은 연기금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 연기금이 네. 매수할 때는 진짜 많이 사는데 또 팔 땐 또 엄청 많이 팔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또 우리 하나의 적이자 동반 아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외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정보들도 궁금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 톡방에서 또 제공해 드리니까요. 노란 톡방 지금 QR코드 찰칵해서 찍으셔서 들어오세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방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네. 이쯤에서 한번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보고 올까요? 네. 그 전에 하실 말씀 한번 좀 있으신가요? 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이 시장에 대한 과대낙폭의 하락 장세가 두렵다면 제가 앞전에 이제 선물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칠 때 이 선물 지수라는 것을 매수해서 이 양 거래 간의 이 스프레드 매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신다면 앞전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런 타 경제 방송에서는 지금 이런 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자고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근데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왜 기대치를 낮춰야 하나 그런 게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럼 반대라고 하시면 보통 네.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금 비중을 늘리자 좀 보수적인 네, 맞아요.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그럼 빅터님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는 네, 지금 입장이세요? 고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에 네. 매도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물론 개별 종목들 이제 보유 중이신 종목들은 네. 어느 정도 아까 강세 섹터를 보였던 그런 업종들은 매도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지금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오. 네. 왜냐하면 조정이 왔던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현금을 보유해야 되냐 오. 하면 이제 여전히 뭐 솔깃하네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나와요. 일단 이제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고가에 형성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단의 매물은 없고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또 다른 매물을 형성하면서 매수세가 추격 매수세라고도 하죠. 달라붙어요.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보단 지금부터 또 매수를 해 놓으셔야 추격 매수해주는 이 물량이 제 단가를 받쳐주면서 시세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또 많으니까요. 한번 그런 내용들도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스피 네. 차트를 한번 보셔라. 내 종목이 왜 안 오르냐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올라올 겁니다. 상승할 것이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이런 공략들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라. 그리고 저는 그래픽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한 반영이 이미 됐거든요. 보시면 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일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랫골이라고 하죠. 이 캔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매수세가 밑에서 받쳐줘서 음봉 마감했으나 이런 망치형 캔들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수세로 이제 다음 날 또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장 심리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여 종이 넘어요, 시장에. 수익 낼 종목들은 많으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이제 그만하고 제 수익률표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빅터님의 노란톡방 수익률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달 주식 단타 종목이고요. 68.43%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팜스토리 12%, 애니플러스도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까지도 10% 넘는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 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으로 4%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EDT로 2번 공략을 하셔가지고 1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또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6.51%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여기에 또 추가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뭐 단타로 이제 수익 내 종목도 있었고요. 근데 네. 제주 맥주에 대해서 제가 화요일 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네, 상장 네. 전날 네, 출연하셔서. 맞아요. 근데 네. 어제 상장한 날에 제가 매수타점을 놓쳤어요. 그래서 5,000원 밑으로 오면 매수해 볼 만하다 했는데 일단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더니 장 후반에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주 맥주를 보시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형성이 4,770원이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공식 손실을 한 33% 마이너스를 보고 나왔지만 네. 오히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막 10% 20% 수익을 내셨어요. 장중에 네. 급등할 때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노란 아.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한 거죠. 네, 한 5,500원 이상에서 다 수익 실현하시더라고요. 첫날에 네. 5월 26일 어제죠. 수익을 많이 내시는 거 보고 노란 톡방 내용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것까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네.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런 모멘텀, 실시간 장중 수급을 확인하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저는 손실 봤지만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점을 이해해드리고요. 저도 뭐 손실 보면 손실 본다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이렇게 까고 뭐 수익만 내는 것보단 뭐 손실 내는 것대로 좀 까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까고 수익을 내는 종목도 손실을 내는 종목도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빅터님이 또 솔직하게 오픈을 하시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빅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장 상단에 매물은 없고 저항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내 계좌는 파란색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종목 선택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정부에서 노 마스크, 그러니까 백신 1차 접종을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7월 1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외에서 벗어도 된다라는 기대감에 여전히 모멘텀을 잘 받고 있던 여행, 항공, 카지노 업종들이 한 번 더 널뛰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식자재 업종들도 더 소비 심리 폭발에 가격 모멘텀을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차익 이제 분할 매도 하셔야 될 시즌이긴 하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인플레보다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한국은행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맞물리는 게 있는데 네. 장중에 또 월가에서는 이런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가 노이즈로 또 형성이 돼서 아무래도 좀 시장을 많이 흔들었었는데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지금 원전 가동 중단해야 된다 막 올 초부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업종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업종들에 대한 내용들 잠시 뒤에 펼쳐보기로 하고요. 네. 근데 전문가님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오늘 금리 이제 동결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이슈로 움직이는 은행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은행주들은 또 수혜를 입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국고채를 풀었던 국고채를 이제 회수하겠다,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시사되는 것인데, 네. 뭐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면 좋겠지만 한동안은 이제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저는 미국이 네. 일단 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어요. 그로 인한 한국은행도 그에 맞춰서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국채 매입이라든가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축소를 하는 시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 방어주예요. 한마디로 은행 업종들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창투사와 엮여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가상화폐와도 또 많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탈중앙화에서 중앙화를 겪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아무래도 지금 모의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네. 대한 모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이 또 밑바탕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하다가 여기 왔죠? 우리 저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한번 제가 은행주 좀 볼게요. 갑자기 질문을 네, 드려서 뭐 여전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 장세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대신에 분할 매도는 하셔라. 네. 수익 줄 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줄 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세는 결국엔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건데 큰 낙폭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차익 매물 물량들을 보시면 대부분 차익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바겐세일 구간이라고는 표현하고 싶은데 네. 상승 모멘텀 반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틴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미국의 추가적인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내수 경제 딴에서는 아직 실적 면에서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면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하나 얘기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만도 종목인데요. 오, 만두요. 네, 만도 이제 네. 자동차 반도체는 부품 쪽이죠? 별도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요? 네, 생산에 대한 부품 납품이기 때문에 이런 만도나 아니면 뭐 현대차 네.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그럼 부품 좋다. 쪽에서는 만도를 눈여겨보고 대장주 큰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를 보자라고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세요? 뭐 네.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시총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이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오, 네. 두산 퓨얼셀, CS 윈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 ENG 이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수소 관련 업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오늘 2%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43,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공식 추천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 4만 원 부근에서 매집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한때 6만 원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작년에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이미
기대감에 의한 수혜와 네. 그리고 실적 바탕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두산표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법인이 또 따로 설립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서부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네. 공장 법인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납품을 주요 거래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 제품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약세를 보이면서 같이 동반 하락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저점 다지기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보시면은 4만 원 부근에서 깨긴 했어요. 4만 원 부근을 살짝 터치했다가 3만 8천 원까지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오늘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 안 뜨네요. 잠깐만. 어쨌든 외인들의 매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거래원을 어디까지 볼게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목표가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 기본 5만 원 이상을 보고 있어요. 우와. 5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네. 상단에 주요 저항 매물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래도 공식 추천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거 또 가격 전략이 좀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 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CS 윈드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 풍력 관련된 내용들로 이런 가격 상승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제가 P4G 정상회의, 서울 정상회의가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걸쳐서 회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ESG 그러니까 비재무적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거를 바탕으로 좀 투명한 기업들이 더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모멘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S 윈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없네요. 자, 신성 ENG. 신성 자, ENG까지. 이 종목도 네. 이 종목은 이제 비중이 좀 줄었어요. 태양광 관련주인데 좀 비중이 줄고 오히려 이제 클린룸에 대해서 작년에 수혜를 많이 본 종목입니다. 우리 음압병실에도 관련이 있었고 네. 작년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수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또 다른 재료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몇 프로 상승했죠? 야, 6.72%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런 네. 종목들 가격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부터 제가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시황 그리고 장중 실시간 수급에 대한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빅터님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친환경 에너지 세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산 퓨얼셀, CS 윈드, 신성 ENG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 또 예. 뭐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 이렇게 열정 넘치시는 우리 빅터님,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한 종목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 필요하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